더불어민주당 내 친문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최근에 이재명 지사에게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 와중에 나온 제안이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저 김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자 제안하셨습니다. 예. 제안하신 이유 자체는 좀 보도가 되어서요. 다른 질문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지금 이제 경선이 예. 이제 정책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냐인데 그 쟁점에 대한 집중 토론이 안 되고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TV 정책에 대한 토론을 토론이 안 되고 있죠. 지켜봤는데 예. 뭐 그냥 간단한 문답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하는 것은 이번 우리 당 그 대선 공약에 거의 결정적인 그런 항목이거든요. 예.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유권자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후보 간의 토론, 캠프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뭐 부족하다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의원들의 모임이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특정 후보의 정책을 끝장 토론하자라고 하는 건 이 경선에 좀 일정한 개입 아니냐라는 의견. 저희가 예. 입장문 발표한 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돼 있나요? 뭐 입장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시죠. 그러면. 네,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가 한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와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한 페이지 나와요. 예. 우리가 다른 정책이 많지만 이 두 가지는 그동안에 보니까 너무 토론이 부족하다. 이거는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토론이 부족하니 이거는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아주 사실에 근거한 아주 정당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전혀 분들의 이제 제가 의견을 대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실제로 이건 무슨 유불리를 따져갖고 자꾸 오해를 하시거나 왜곡을 하시는데 예. 지금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서 복지국가냐 기본소득이냐 이 논쟁을 제대로 안 하는 거가 문제인 거지. 예. 이걸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토론 자체가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절대로. 정책적인 토론은 당연히 권장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시기가 시기고 또 캠프 간에서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또 대립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의 해석. 시기가 지금이 토론이 필요한 시기예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예. 늦었어.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TV 토론 과정에서 이런 토론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기 문제는 당연히 지금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이다. 그럼요. 그리고 후보한테 유불리 어쩌고 하는데 정책 토론의 결과 후보한테 유불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 후보는 그 정책 토론에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의원님 이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건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민주당의 지금까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후보를 뽑는 경선 국면인데 특정한 의원들의 모임이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한 선례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선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선례가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물론 선례가 있다면 더. 유권자들이 후보자한테 이 문제는 내가 이견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내가 비판할 테니까 대답해봐라. 이게 정상적인 선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원들이 유권자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유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인데 당신 생각이 궁금하다 하고 말을 거는 거는 환영할 일이지 그건 트집 잡을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더민초라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 토론회 어쨌든 끝장 토론,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사 측에서는 당 선관위가 주관한다면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환영한다. 가능성 높다고 보시나요? 네, 좋은 거죠. 예. 저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단지 이재명 지사 도와준다는 분이 자꾸 이런 거를 막 왜곡해가지고 트집 잡거나 아니면 이제 약간 인신공격성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성숙한 이 정치적인 태도는 아니고
정책 논쟁을 하면 정책 논쟁을 해야 되고 그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는 유권자들한테 맡기면 돼요. 예. 성실하게 거기에 임해서 유리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저께 지금 김 의원께서 이낙연 후보와 1대1로 검찰개혁 끝장 토론도 예. 진행하셨습니다. 이 끝장 토론이란 예. 표현이 좀 비슷하지만 뭐 민주주의 4.0에 제안한 것과는 좀 다른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김 의원께서 이 지사의 검찰개혁에 회의적이다. 이 지사가 네. 검찰개혁이 좀 네. 회의적이었다라는 날선 비판을 좀 쏟아내셨다고 하는데 일단 사실부터 좀 여쭤보죠. 그러한 네. 평가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 매번 TV 토론마다 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추미애 장관이 제일 적극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걸 더 추궁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답변이 별로 신통치가 않은데도 그냥 계속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거고요. 지금 우리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명시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거나 반대하고 있어요. 시기상조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이거는 좀 있어서 문제라고 예. 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검찰개혁이 좀 입장이 회의적이다라는 비판을 하신 건 사실이죠. 아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뭐 회의적인 문제 아니고 예. 그건 잘못된 입장이에요. 우리 이재명 당이 지사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잘못됐다. 수사기소 분리를 공감하지 않는다. 시기상조다. 요 주장은 잘못된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과 당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거 갖고 싸워왔어요. 지금까지. 예. 정말 좀 강하게 표현하면 피투성이가 돼서 싸워온 거거든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후보가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막아서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생각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한 거예요. 예, 그 한 번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대변해서 의원께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인지 기본소득에 대한 끝장 토론의 주요 제안자 중에 김 의원이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나 언급 같은 것들을 또 하셨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소득 정책 토론회가 물론 정책을 검증하고 비판한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는 있지만 요 표현이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 연대의 하나의 촉매제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그거는요. 예. 선거에서 어떤 정책 논쟁을 하는데 정책 논쟁이 후보에 대한 찬반으로 이게 이어지는 거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우리가 정책 논쟁 따로 하고 후보 찬반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예. 정책적으로 내가 찬성하는 후보에게 지지하고 반대하는 후보를 반대하고 이게 선진 정치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충실한 논쟁을 해야지 논쟁도 없이 그냥 이게 뭐 찬반이 불투명한 상태로 그냥 어떤 결론이 나는 거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나랑 가깝다고 해서 뭐 지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인 거죠.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경선 국면이 좀 치열한 논쟁의 국면이다 보니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여서 아마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비판과 검토였던 것 같고요. 잘못된 비판이라는 게요. 자,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사람이 토론하자고 하는 게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비판을 해요. 그런데 토론 안 하고 저 사람 나 싫어 하고 얘기도 안 합니다. 이게 좋은 선거가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솔직하게 나 이거 비판한다, 반대한다. 당신 생각이 뭐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설득할 수 있으면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사실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선 국면에서의 국회의원 그룹의 정책 토론회라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유권자다라는 표현은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또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당 경선을 하고 있기 안 때문에. 가고요. 예.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논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거를 반대하는 국민들, 찬성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더 적극적으로 논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이 마치 뻗어난 머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중립보다는 개입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습일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상적인 좀 선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의를 하겠습니다. 좀 내용을 바꿔서요.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연일 이슈인데 이낙연 캠프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오늘 이 전 대표가 지나쳤다를 사과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사과라는 표현보다는 유감의 표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거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이 색깔론이거든요. 친일파 또는 빨갱이 이거는 폭력이에요. 그렇게 쓰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당도 남의 당 얘기할 때 저 친일파다, 토착 외구다 이런 거 하지 뭐 인터넷 댓글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저거 친북 좌파 이거를 색깔론이라고 우리가 공격하듯이 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언어 폭력이고요. 그 이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그 당사자가 자기 명예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말한 사람에 대해서 항의하든지 고발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격하든지 하는 거는 저는 뭐 타당한 이제 권리라고 보는데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 얘기는 이제 정치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예, 그래서 저는 예. 그건 부당한 거다. 특히 공직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그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 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화시키는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그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해서 좀 그 뭐 잘 설득을 하든지 해서 이 싸움이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싸움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설득을 한다라는 건 황교익 씨를 설득해서 자진 사퇴를 좀 요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진 사퇴든지 아니면 뭐 이게 사퇴할 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얘기가 싸움 이거 사실 소모적인 싸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황교익 씨가 더 이상 잘잘못을 이 문제 따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사안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두 가지 부분이 제 마음에도 확 와닿았는데 네. 이 빨갱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친일 토착외가 쓰이고 있어서 최소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표현에 낙인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예,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 또 뭐 더 뭐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좀 이런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좀 표현이 과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비유를 하다가 조금 오버한 거죠. 아마 그 말씀하신 분도 이거 색깔론 수준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뭐 좀 약간 이게 좀 업이 되다 보니까 오버를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저희가 빨갱이가 됐던 친일파가 됐던 이 얘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누군가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건 민주공화국 안에서 용인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건 우리가 뭐 식민지 투쟁할 때는 말이 되고 반독대 투쟁할 때는 말이 되지만 같은 민주공화국 일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은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거는 그건 안 돼요. 그 오늘 제가 의원님께 드릴 질문이 좀 많았는데 초반에 좀 의원님과 얘기를 하면서 30초 정도로 좀 말씀 하나 여쭙게 꼭 하나 있는데요. 예. 오늘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하냐라는 비판적 여론이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걸까요? 민주당? 이제 여론은 항상 비판적 여론도 있지만 왜 이렇게 안 하는 여론도 있어요. 있죠. 지금 국민 여론은 실제로 이 법안에 대한 너무 찬성이 오래된 강합니다. 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국민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압박을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지금 인터넷 환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지금 남발하거나 아니면 확산되고 있어요. 의원님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제도적 대응이 너무 느립니다. 지금. 그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게 문제가 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닌데 제도는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죠 지금 이게.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률이 실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인데 사회적 공론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이 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논의해보고 조금 더 문구를 다듬어보자.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8월 내에 통과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왜 8월 내에 왜 통과를 해야 되는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해왔거든요. 몇 개월 논의해온 과정에서 사실은 한 5가지 항목 문제 제기한 걸 거의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이번 오늘 통과된 법안이. 개정안이죠. 네, 딱 한 가지 남은 거예요. 이게 징벌배상을 5배로 한다. 딱 이거 한 가지만 이제 남겨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미국의 징벌배상에 비하면 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칼집에 있는 칼이지
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론이 만약에 이 정도 법이 생기면 실제로 조심도 하겠거니와 유수한 이른바 그 제도 언론들은 대개 이런 법에 걸릴 정도로 안 해요, 잘. 대개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무자격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게 치유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방치되는, 사실 이런 상황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될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동안에 되게 언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어떤 그 배상 규모 가지고는 실제로 언론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경고 효과가 약하니 경고 효과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하자, 이런 정도고, 예. 언론이나 아니 정치 권력이나 행정 권력 혹은 경제 권력은 다 이 법의 수혜를 못 받게 해놨어요. 의원님, 근데 네. 법의 취지나 맥락들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네. 제가 드렸던 질문은 왜 8월 안에 꼭 통과돼야 되느냐였습니다. 아니요, 8월 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민주당 계획은 8월 안에 필요성이 통과입니다. 있어서 이 필요성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제기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거예요. 예. 이걸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미룰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의견들 다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거의 숫자로 보면 5가지 정도를 반영을 한 거예요. 그 다 받아들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대 그럼 의견을 마지막까지 수용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는 거는 아예 하지 말자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토론보다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너무 저희가 오늘 처음 이렇게 토론으로 뵙는 것 같은데 네. 질문을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작진의 의견이 네. 있어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튜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낙연 전 뭐죠? 대표 측에서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8쪽 분량의 문서가 나왔고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 작성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거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못 봤고요. 그냥 예. 제목만 얼핏 본 것 같은데 후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잘 모르시는 의원님께 이 그건 이제 질문. 이낙연 캠프의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